네, 미국과 이란 전쟁의 타격을 우리 시장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 지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현재 지수 자체가 5% 넘는 조정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각이 됐고 사실 간밤 미증시가 이렇게 전쟁 사태 이후에 첫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선박에 나서주면서 우리 시장도 좀 잘 버텨주는 거 아닌가.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란이 주변국들한테 또 보복성으로 지금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우는 요인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한국 코스피는 1월 달에만 월간 24%, 2월에만 20% 가까이 급등을 해서 연초 이후로 거의 50%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네. 기록적인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도 너무 부담스럽다,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까,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러한 사태가 터지면서 잘 됐다, 차익 실현의 기회다, 팔 수 있는 기회다, 하나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한꺼번에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3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줬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00만 원 선을 내줬고요. 삼성전자 역시 7%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불안한 요소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까지도 거래소 시장에서 4조 넘게 물량을 던지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전쟁 이슈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물론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나는 좀 더 기다렸다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지금 살 거야. 물론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만 하나 분명한 건 최저점을 잡기란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하락하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도 한 번에 다 사지 않습니다. 나눠서 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나의 매수의 기회로 분할 매수하는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최저점을 잡는 거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에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다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진단 말씀 주셨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결국에 또 반도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투톱의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톱과 관련해서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 여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전히 반도체 좋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 상향 지속의 주인공이 사실 반도체 투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추세고 그만큼 펀더멘탈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 반도체보다 올해 돈을 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오늘처럼 조정의 빌미가 작용되는 날에는 또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세장에서 코스피 이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주도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이클이 끝이다. 반도체 사이클도 끝이고 코스피 증익 사이클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반도체 투톱에 대한 매수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의 이익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앞서서 수급 이야기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2월 마지막 거래일에
7조 넘게 팔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지금 시장에 계속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볼 때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수로 돌아올까요?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분들이 의미 있게 매도세가 나온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강하게 하는 배경에는 기관과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받아주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마음 놓고 거래량 터지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쉬지 않고 달려온 지수가 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와줄 때, 즉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하면 지수 기준으로는 뭐 한 10에서 15%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진입할 수 있는,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많다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활발하고 매도를 해도 시세를 밀지 않으면서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란 사태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석유화학주들 시세를 내주고 있고 당연히 방산주 그리고 해운주까지 나란히 오르고 있는데 이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오늘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란 사태 때문에 좀 오르는 네. 감이 좀 크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수가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해 왔던 게 주로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쉬면서 주변 업종으로 확산이 되는 전형적인 순환매의 성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 자체가 외부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유동성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유동성, 남아있는 유동성 안에서 여러 가지 업종이나 종목으로 순환적인 로테이션, 순환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 방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고 바로 따라 붙으시거나 뭐 빠진다고 따라 파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조선과 방산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지금 국제유가가 6%대 급등이 나왔고 천연가스도 당연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유가 변동성 좀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예측 불가능한 몇 가지 그 가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가. 유가 100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시겠지만 네.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가 200불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호르무즈 봉쇄 이슈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에 끝나게 되면 또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유가를 뭐 80불, 100불 간다라고 열어두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숫자 자체로 좀 받아들이시고 만에 하나 유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단기간 쉰다 그러면 오히려 유가가 빠질 걸 대비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또 선택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만큼이나 우리가 변동성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전쟁 여파에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갈 것으로 특히나 1,500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1,500원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네. 그 서학개미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약하게 갔을 때도 1,500원 넘는다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넘었잖아요. 네. 네. 또 좀 진정이 됐었잖아요. 네, 진정이 됐었고 네. 1,400원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중반대까지 온 상황인데 1,500원은 심리적인 하나의 저항선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이든 1,500원에 근접하게 되면 상당히 이 개입할 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1,500원을 넘는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 리스크가 부각되는 이슈로 좀 발전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1,500원은 좀 넘기 힘들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00원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거듭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이야기 다시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우려도 있지만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쇼티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재고를 확보했다가 그에 따른 이 수요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좀 이른 섣부른 우려인가요? 네, 수요는 언젠가는 꺾일 텐데요.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공급도 언젠가는 해소가 될 텐데 또 당장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쇼티지가 해소되는 국면이 올 때는 물론 마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좀 나올 텐데 현재 뭐 7, 80%에 육박하는 뭐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뭐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좀 고점을 찍고 빠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메모리 업체들한테 구매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2028년 물량까지 지금 먼저 달라 뭐 이런 지금 계약 조건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급금을 주겠다라는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최앞단의 필드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라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급 부족을 걱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에 AI 산업의 성장은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 공습 작전에 AI를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섹터 산업별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지만 앞서서 짚어주신 조방원 안에서도 원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대미투자 1호 가능성으로 원전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원전 안에서 결국에 봐야 되는 종목은 굵직굵직한 대형주가 되겠죠?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원전은 뭐 AI발 전력 부족 이슈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의미한 원전 기술을 보유해서 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도 사실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원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기대감은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이나 실제 수주나 어떤 이익 레벨은 사실상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괴리는 항상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괴리감이 벌어졌을 때 주가도 좀 벌어진 부분이 좀 좁혀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전망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항상 변동성을 안고 있는 게 원전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당연히 오늘 시장은 이란 사태 때문에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가 3월장이 시작된 만큼 각각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면밀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상법 개정 통과 이후 오히려 금융지주는 좀 주춤한 모습인데 오늘 좀 그동안 올랐던 증권주도 좀 쉬어가고 있죠. 증권과 금융 그리고 은행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증권 업종은 일단 확실하게 이익 개선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업종. 그래서 조정받을 때 밸류에이션 감안해서 매수하실 수 있는 업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기대감, 정책 모멘텀, 상법 개정안 이런 쪽의 수혜를 좀 많이 입고 주가가 상승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세론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 주가가 비싼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좀 업종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은 역시나 주주 환원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익은 뭐 크게 늘진 않더라도 역시 은행 역시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은행 역시도 보험과 유사하게 좀 빠졌을 때, 많이 빠졌을 때는 충분히 담아볼 만한 업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 4차 상법 개정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이미 다 땡겨서 프라이싱 된 부분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과하게 금융주 주가들이 반응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지금 4차 상법 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전만큼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아무래도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겠죠. 지주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도 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정책 기대감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프라이싱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는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체 사업 또는 지주사가 유의미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상승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주사 역시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2월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의 중국산 ESS 배터리 수입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많은 증권사 안에서 국내 배터리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외국인의 매수도 좀 들어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가 전기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고전을 겪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시장 축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큰 드라이버로 데이터 센터향 ESS 시장의 어떤 폭증, 확대를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12월, 1월까지 어떤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ESS 수출이나 매출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거기다가 중국산 ESS의 수출 금지까지 좀 확정이 된 상황이면 한국산 ESS의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급락할 때는 사실상 ESS 한국 2차 전지 업체들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조만간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2차 전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나와준다. 그러면 네. 2차 전지 업체들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한 걸로 보여져서 좀 중기 이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2차 전지 기업들이 힘을 내주게 된다면 고스란히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게 될 텐데요.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사실 장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단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코스닥을 살짝 상승으로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3월장에 특히나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3월은 네.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타이밍이 좀 됐죠.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많이 네네.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자체가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 자체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 유동성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중에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사실 코스닥이죠. 예. 코스닥이 연초로 보면 거의 30% 정도 올라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50%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쉴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다. 3월은 코스닥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짝 우려가 생긴 게 정부가 코스닥 3천은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를 했어요. 코스닥이 키 맞추기에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코스닥 안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업종을 선택할 바에 좀 지수 추종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봤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코스닥 지수에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코스닥 3,000포인트가 되면요. 지금보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한 1,600조, 1,700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을 합산해도 사실상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지수 단으로 2,000스닥, 3,000스닥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내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로 선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코스닥을 액티브하게 운용하고 있는 어떤 간접 투자 상품 형태에 투자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유동성이 밀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수가 얼마까지 가야
밸류에이션 상으로 충분히 뭐 룸이 있다, 뭐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섣불리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파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은 관망하는 느낌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3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의 스타트가 당연히 좋지는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3월장의 투자 전략,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세워봐야 될 텐데 전쟁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3월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 어디서 좀 가져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수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쉴 때는 개별 종목으로 이 매기가 좀 옮겨가는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 그게 코스닥이 될 수도 있고 뭐 피지컬 AI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유화학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3월 달에 하나의 이슈는 이제 3월이 마무리가 되면서 1분기 기업 실적이 4월에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따른 프리뷰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현재 560조 원, 그리고 최근에는 뭐 600조 원 터치했다라는 이런 좀 숫자까지 좀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코스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올해 연간 코스피 영업이익의 어떤 600조 원 시험대 하나의 첫 관문이 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 발표 기점을 앞두고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좀 주목해서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올해 연간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전반적인 3월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